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당한 증여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양도를 두 번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의 기술은 정말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법도 발전하고 있죠. 왜냐하면 편법 증여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부동산 증여시에요. 만약에 부친이 부동산을 자녀 A한테 직접 증여하지 않고요. 이런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동생한테 양도한 다음에 동생이 다시 조카 A한테 양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동생이 형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고 나서 3년 이내에 조카한테 다시 양도할 경우에는요. 형이 자녀 A한테 직접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정말로 놀랍죠?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형이요 동생한테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요 다시 그 양수받은 이후 3년 내 부동산을요 형의 자녀인 조카한테 양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수관계인한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어떻습니까?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 뭐 직계 비속도 가능하겠죠. 이 사람한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바로 어떻습니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위장거래, 가공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가짜로 거래하고 나서 자신의 아들한테 양도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이 10억 원의 부동산을 동생한테 양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다시 조카한테 양도 차익이 없게 해서 10억 원의 부동산을 그 조카한테 양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각 두 번의 양수도를 했지만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겠죠. 물론 취득세는 약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요, 주택인 경우에는요, 증여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13.4%라고 하는 엄청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바로 중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12.4%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증여세를 회피할 수가 있겠죠. 가령 증여를 많이 했는데 또다시 증여하면 엄청난 증여세 폭탄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회로 양도한 다음에 다시 양수받아서 우회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형이 동생한테 10억 원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생이 10억 원의 조카한테 양도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땐 당연히 부친, 형이 직접 자기 자신의 아들한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요.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라면 성년 자녀니까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니까 과세표준 9억 5천에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천5백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이렇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예외 규정도 있거든요. 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매에 의해서 처분한 경우라든가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한 경우라든가 공매라든가 아니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처분했다든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배우자 등에게 진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랬을 때는요.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증여세를 과세하겠죠. 하지만 그때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어떻습니까? 당초 양도했을 때 두 번의 양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이 동생한테 양도한 경우, 동생이 조카에게 또 양도한 경우, 이랬을 때 있죠.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소득세를 더 많이 내고 굳이 양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증여취득세 중과 문제라면은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규정은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한 후 3년 경과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은 이 적용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점은 좀 남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약 400여 편의 콘스탄트 김의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가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만 가입하고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를 배워서요,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양수자금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녀가 10억 원에 그 주택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를 당할 수 있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돼서 굉장히 난감한 일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우회로 양도해서 증여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자녀 한 명한테 그 10억 원짜리를 증여하게 된다면요,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 나오고 증여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일 때만 12.4%에서 13.4%고요. 일반적으로는 4%만 내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했다면 부부한테 반반씩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증여세는 1억 6,800만 원 정도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 부부하고 손자녀 한테 증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는 또 1억 5,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증인을 좀 늘려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가격을 감정평가 받아서 좀 더 낮춘다면 더 많은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요,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 부담을 좀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단순 증여를 통해서 효과적인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그것을 납부 세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세 전략에 있어서는 최적의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이 맞는다고 해서 나도 맞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한테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바로 찾아야 되겠고요. 그 단초는 바로 지금 증여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이 아니죠. 만약에 나중에 증여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자녀 증여재산 공제 확대가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증여를 늦춰서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친께서 조기 사망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랬을 때는 증여도 못 해보고 엄청난 상속세 폭탄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빨리 한다면 증여재산 합산 문제가 10년하고 5년이잖아요. 빨리 지나가거든요. 근데 3년, 4년 뒤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14년, 13년 이렇게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조절해가지고 주택가격을 최저감정가로 해서 증여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요. 증여는 그래서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항상 나중보다 지금이 가장 유리할 때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서 절세 전략을 세운 다음에 처리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 지금까지 전 3,300여 차례 상담을 통해서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100년 대계, 100년 동안의 투자우산, 그 다음에 세금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수십억 내지 수백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와 투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달 세미나는 8월 9일 금요일 날 오후 2시, 8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셔갖고요,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요, 무려 100년 동안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 효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장소는요, 강남역 공간 이즈가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 원을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입금처가 있죠. 그리고 성함하고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언제 오실지 그 수강 해차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 197m 밑에 있습니다.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양도를 두 번 하게 되면 그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황당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상적인 증여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 대계를 꼭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